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삶이 오히려 당신을 더 멀리 끌어당기는 것 같지 않나요? 꽉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히 노력이라고 착각하는 행동을 하죠. 하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노력이 아니라 두려움에 매달리는 것일 뿐입니다. 칼 융은 이를 아주 간단하지만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을 외부 세계에서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통제하려 할수록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기대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멀어지죠. 목표에 집착할수록 그 목표는 오히려 당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보내는 피드백입니다. 삶은 강요가 아닌 조화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이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쳐버리죠. 그때 내가 하는 일은 왜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걸까? 라고 중얼거립니다. 칼 융은 이 질문에 숨겨진 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의식은 통제하려 하고 무의식은 균형을 원한다. 즉,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할수록 무의식은 더 큰 저항을 일으킵니다. 무의식 속에는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버림받았다는 상처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라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삶은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교훈을 반복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다른 사람이 오고 한 직장이 끝나고 또 다른 꿈이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리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쫓는 것은 자기 자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제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잠시 그 질문이 당신 안에서 메아리 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쫓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오늘 그것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놓아버린다는 것은 종종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에 대한 첫 경험입니다. 무의식은 무언가를 억지로 강요하려 할 때 경고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물러설 때 그 경고음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당신을 알아차립니다. 이 시점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감히 넘을 수 있는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삶은 속삭입니다. 나를 쫓을 필요 없어. 네가 준비되면 난 이미 여기 있어. 이 문장에 가슴이 두근거렸다면 당신은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은 더 많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춰야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추격의 순환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끊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추격을 멈추면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공허함은 처음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도 없고 조급함도 없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는 이유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와 홀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순간이 바로 개인이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삶은 당신에게 선택을 제시합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 다시 달리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 침묵에 귀 기울일 것인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같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삶은 서서히 당신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다스리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통제는 권력처럼 보입니다. 질서, 지배력, 그리고 결단력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통제는 종종 권력이 아니라 불안감의 가면일 뿐입니다. 사람은 내면의 위협을 느낄 때에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통제는 무의식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의 욕구는 언제나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융이 말했듯이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방향만 바뀝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계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외부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권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어 기제이며 모든 방어 기제는 위협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하려는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미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흔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싶은 욕구는 종종 무가치함을 감추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억압된 감정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욱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통제는 종종 가장 정교한 형태의 도피 수단입니다. 도피 대상이 되는 것은 대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마음이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도, 경계도,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바로 이 불확실성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만큼 성장합니다. 통제력을 포기하면 무의식은 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됩니다. 사람들은 통제력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비로소 흐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남은 의미를 갖게 되고 일어나는 일들은 강요가 아닌 조화를 통해 진행됩니다. 통제력을 내려놓는 순간 에너지는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균형입니다. 융의 말처럼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사람은 그것을 운명처럼 살아갑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가 바로 그런 운명입니다. 그것이 인지되지 않을 때는 지배하지만 인지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이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통제력을 놓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의 질서를 인식하는 것임을. 만약 이 글을 읽고 지금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마음이 익숙해진 안전한 패턴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바로 자유의 문턱입니다. 삶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치기 위해 당신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삶을 억누르려 하지 않을 때 삶은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다음 절에서는 통제 욕구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통제력을 놓으면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은 많은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오랫동안
생산성, 투쟁, 성취에서 가치를 얻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멈추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도기의 공허함은 영혼이 자신의 방향을 재발견하는 바로 그 문턱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낡은 정체성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옛 패턴으로 되돌아갑니다. 변화는 바로 이 불확실성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통제력을 포기하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통찰력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같은 순환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 공허함은 무의식이 목소리를 내는 공간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영혼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봅니다.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두면 사람은 점차 자신의 중심을 찾아갑니다.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나침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은 전쟁터가 아닌 대화의 장으로 변모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을 때 삶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심오한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관계, 똑같은 실망, 똑같은 결말, 마치 장면만 바뀌고 대본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자는 의식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억압하거나 외면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사람들이 그림자를 무시하면 그림자는 운명으로 위장하여 바깥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항상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말하며 사실은 자신 안에서 벗어나려는 무의식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무시하면 무의식은 삶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된 시기, 잘못된 상황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맹점에 있습니다. 그림자는 억압될수록 어두워지고 받아들여질수록 변형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거부하는 모든 특성을 타인에게서 과장되게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행동에는 사실 당신이 부정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자극하는 행동은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당신 앞에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삶은 다른 모습으로 같은 교훈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계속 같은 일을 겪는 걸까라고 묻지만 그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면은 개인이 만들어온 정체성을 뒤흔듭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가 받아들인 가면이고 그림자는 이 가면 뒤에 숨겨진 현실입니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과 함께 살지 않는 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알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는 관계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나를 봐줘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한다는 것은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은 더 이상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책임을 지거나 평생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림자와 접촉할 때 사람은 비로소 해방됩니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더 이상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한 사람은 타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을 통해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반복되던 시나리오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느끼지만
이 평화는 위안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메시지이고 모든 만남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거울을 들여다볼 만큼 충분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지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더 이상 당신을 압박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험도 헛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만이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 용기 또는 욕망을 두려워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희생자의 역할에 머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자는 약점뿐만 아니라 억압된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는 것은 자신의 빛을 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상보다 훨씬 더 불편한 일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뒷걸음질 칩니다. 그림자와의 접촉은 오래된 이야기들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로 시작하는 모든 방어 기제들은 점차 무의미해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놓아줘야 합니다. 이는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잃는 것은 정체성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이 가면을 벗는다고 해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는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종종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손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후퇴는 의식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의식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발전이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멈추지 않는 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퇴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개입하려는 충동, 모든 것을 규제하려는 욕구, 자신의 두려움에 따라 삶을 만들어가려는 욕망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순간은 의식이 지배력을 포기하고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턱을 나타냅니다. 이 문턱에서 사람은 비로소 삶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을 걸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후퇴는 자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에게 있어 물러남은 나약함, 패배,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혼에게 있어 물러남은 균형으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것에 간섭하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질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내면의 충격을 불러일으킵니다. 삶이 통제해야 할 적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한쪽은 여전히 계획하고 붙잡고 지시하는 등 과거의 반사적인 행동을 고수하려 합니다. 다른 한쪽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잠시 멈춰, 바라보고 들어봐. 바로 이 긴장감 속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순간은 개성화 과정의 문턱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적응하려고만 애쓰지 않고 내면 세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종종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내면 세계에는 억압된 감정, 미뤄진 고통, 인정하지 않은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러남은 것은 이러한 내면의 내용물과 마주할 용기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주침은 반드시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심오한 과정입니다. 한동안은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효과가 있었던 행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의 정체성은 억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붕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구조화의 전주곡입니다. 마치 건물을 보강하기 위해 낡은 기둥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거가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융은 이러한 과정을 의식과 무의식의 화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충동을 억누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충동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철수는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선택이 시작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유는 무한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고 가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중심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철수를 통해 얻는 것은 내면의 거리감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감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마음에서 반응성을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수동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내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중독은 통제하려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은 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이 이루어지면 삶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투쟁은 줄어들고 저항은 사라집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순간 무언가 조용히 변화합니다. 더 이상 삶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삶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에는 서두름도 강요도 없습니다. 오직 조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융의 말처럼 인간은 이제 자신의 중심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 중심에서 바라본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분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철수 속에 숨겨진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통제를 멈추면서 삶과 싸우는 것도 멈춥니다. 삶은 더 이상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흐르는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면 인간의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일어나는 곳에서 새로운 의식이 탄생합니다. 이 의식은 도피하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의식은 현실과 접촉하면서도 현실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인간은 진정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은 사람이 더 이상 자동적인 반응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반응은 무의식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의식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해방은 외부 환경이 변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반응 메커니즘이 해소될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면의 반응입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의식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게 세상은 여전히 어렵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위험은 외부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치고 상처받으면 움츠러들고 두려우면 공격하는 것, 이것들은 자동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마음은 과거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은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현재로 가져올 뿐 그것이 현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반사적인 행동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선택은 현재에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자각은 개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선택을 시작하면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해도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불편해도 즉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과 상관없는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힘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심화됩니다.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방어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중심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내면의 균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더 이상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내부에 있을 때 세상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비판은 파괴하지 않고 거절은 소멸시키지 않으며 불확실성은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사건 속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의식을 지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개인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력함 속에 숨겨진 행동의 힘을 해방시킵니다. 이제 당신의 행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시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자아와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자아는 침묵하지만 명확합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고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의 결정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더 이상 옳고 그름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부조화 사이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삶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강압이 아닌 상호성을 통해 성장합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러한 비반응에 있습니다. 비반응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식적인 태도입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끌어당기려 할 때 당신이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지 않고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삶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고 가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견고한 힘입니다. 이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선택이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것임을, 모든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 에너지를 되돌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응할 때는 자신의 힘을 흩뜨리지만 선택할 때는 그 힘을 중심에 모읍니다. 따라서 삶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대신 삶을 순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삶은 계속되지만 더 이상 모든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파도를 느끼면서도 방향을 보고 내면의 나침반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바깥 세상은 역동적이지만 내면에는 고요함이 깃듭니다. 삶이 당신을 찾아올 때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종종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오죠. 극적인 사건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는 큰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예전에는 당신을 자극했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상황, 같은 말들 모두 그대로 있지만 당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융의 말처럼 의식이 확장되면 오래된 자극은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같은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내면의 평온함이 시작됩니다. 정신적인 이완, 감정적인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당신을 억지로 움직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와 싸우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삶과의 관계는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사건을 통제하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머물지도 않습니다. 삶의 흐름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다가오고 요구는 여전히 존재하며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당신 정체성의 근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겪는 경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험의 총합이 아닙니다. 융은 이 지점을 의식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됩니다. 자신의 방향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 두려움, 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나침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은 외부 조건에 독립적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란 무한한 선택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감당할 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삶이 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오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자신과 평화로울 때 세상은 그들을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더 이상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군분투는 분리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전함을 이룬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심오한 깨달음은 이것일 것입니다. 삶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삶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당신은 삶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곳에는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흐름, 증명할 필요 없는 가치, 노력할 필요 없는 의미. 삶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창한 폭발도 극적인 결말도 없습니다. 단지 깊은 완전함의 감각이 자리 잡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직관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안식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내면에서 모든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이 순간 삶과의 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합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억누르지 않고 행복이 찾아오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손님처럼 대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오는 존재이자 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험도 당신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경험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변화가 완성됩니다. 삶이 당신을 찾아올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흐름 속에 머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기다리고 필요하면 행동합니다. 서두를 필요도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연결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연결은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찾던 평화가 도달해야 할 곳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회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